리캡을 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MF 같은 경우에 프리앰프를 꼭 붙여서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리앰프를 붙이지 않고 여기에 그냥 볼륨만 붙여가지고 앰프 게인 조절해서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음이 좀 정돈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EMF는 프리앰프가 필요한 파워앰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너십니다. 이번 여름에 알리에서 세일을 했습니다. 썸머 세일 기간 중에 제가 관심 두던 제품이 할인을 해서 한 대 구매를 했습니다. 제품은 FM 어쿠스틱이죠. FM 어쿠스틱의 회로 카피 버전인 FM711 MOD라는 제품을 구하게 됐습니다. 보통 FM71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형기인데 이 제품은 아주 작게 만들었더라고요. 한 손바닥 2개 크기 정도 되는 크기로 앰프를 제작한 게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다 만들어진 기기는 잘 구입하지 않은 편인데 이 부품으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 완제로 구매를 하는 게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완제 중에서도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으로 파는 기판도 2가지 정도의 제품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내부도 한번 알려드리면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소리는 제가 앞서서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두었습니다. 소리는 이미 올라가 있는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내부를 보다가 조금 문제를 발견을 해서 그 부분도 좀 공유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안을 열어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를 한번 보시면 이 케이스 크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트로이달 트랜스가 있습니다. 이 트로이달 트랜스는 GZ 에로존, 제로존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GZ 에로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트로이달 트랜스입니다. 양부 전원 28V가 출력이 되는 트랜스고요. 일단 만족스러운 게 일단 300W 트랜스가 들어있다는 게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기기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고장나지만 않으면 꽤나 괜찮은 트랜스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완제도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ASY PDGSW 라는 회사죠. 이 제품을 팔고 있는 회사인데 줄여서 AS라고 하겠습니다. AS하고 이 제로존하고 콜라보를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그리고 AS라는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제품도 있습니다. 그 제품은 트로이달이 200W급의 트로이달이 들어있습니다. 트로이달 크기도 좀 작고요. 그리고 이 앰프 보드의 기판에 보면 이 정류부에 커피시터가 있는데 지금 콜라보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2200 마이크로페럿이 병렬로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600 마이크로페럿이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AS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보면 6800 마이크로페럿 그 카패시터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ESR 측면에서 이 병렬로 조합을 한 게 더 고급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완제하고 DIY 할 수 있게 만든 키트 제품하고 이 보드의 색상이 다릅니다. DIY 키트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특징이 또 정류부에
커피시트 2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제 같은 경우에 지금 병렬로 6개의 커피시터가 달려 있습니다. 요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부의 배선 정리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뜯어본다고 배선을 좀 빼놓긴 했지만 배선 연결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같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제로존하고 이 AS라는 회사가 콜라보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드를 제가 분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거의 다 풀었고요. 몇 개만 더 풀면 됩니다. 자, 이게 앰프 보드고요. 여기 보시면 2SC5200이라는 NPN 트랜지스터가 4발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H649A라는 저주파 파워 TR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건 릴레이가 되고, 이쪽에 보시면 D2061이라는 NPN 파워 트랜지스터가 또 한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B1369라는 PNP 트랜지스터 한 발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 보호회로도 있고요. 여기에 릴레이가 있어가지고 폭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정유부가 있고, 정유부가 있죠. 브릿지 다이오드가 있고, 사실 모노블럭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물리적으로 뭐 두 보드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 케이스만 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트랜스가 독립으로 2개가 있으면 좋겠지만 뭐 단가 문제도 있고 하니까 큰 트랜스 하나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원부가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이 정도면 꽤나 괜찮은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온보드에 다 할 수 있었는데, 그 아래도 보면 이렇게 기본적인 세척은 좀 되어 있는데, 그래도 부분적으로 플럭스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세척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R에 실리콘 패드가 붙어져 있고요. TR 같은 경우에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자석이고요. 드라이버 자화 장치인데 하면 이렇게 볼트가 붙습니다. 트랜지스터를 고정하는 볼트인데 스틸을 사용했더라고요. 저는 스틸보다는 그 스테인레스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파워 트랜지스터를 고정을 하는 데는 스테인레스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스틸은 어떤 자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인데,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시면 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할 거고요. 가짜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자석에 붙습니다. 이렇게 트랜지스터 후면에 보면 자석에 붙는데, 이 제품은 적어도 자석에 붙지는 않습니다. 출력을 제가 측정해 보진 않았는데 소리도 잘 나고요. 제 생각에는 가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품 상태도 보니까 신품을 사용했는 것 같고요. 질도 나쁘진 않고요. 니치콘 전해에 사마에서 나온 국산 전해고요. 이쪽은 니치콘을 사용했고, 이건 또 사마입니다. 그리고 요게 2개가
창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카패시터입니다. 요 두 개는 제가 삼양에서 나온 국산 카패시터로 교체를 할 생각이고요. 제가 교체할 제품은 삼양 NXA 220 마이크로패럿 63V 사양의 카패시터로 교체를 할 겁니다. 뭐 제품 자체는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중앙에 있는 이 카패시터가 커플링 카패시터입니다. 커플링 카패시터인데 니치콘 파인골드 제품이긴 한데 용량이 33 마이크로패럿입니다. 실장되는 게. 근데 보드에 보게 되면 실장된 용량이 10 마이크로패럿의 바이폴라 카패시터를 사용해라라고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된 기판에 있는 표기를 따라서 10 마이크로패럿의 바이폴라로 바꿔줄 거고요. 얘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플러스 신호죠. 플러스 신호가 앞에 있는 저항을 통해서 카패시터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신호의 플러스 입력부고요. 따라가서 여기 저항이 있습니다. 뒷단에 저항이 있고, 저항을 따라가서 하나는 노이즈를 걸러주는 바이패스 카패시터고요. 이 녀석이고, 여기서 바로 회로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여기 있는 33 마이크로패럿 전해 카패시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해 카패시터의 극성을 보시면 신호가 들어가는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 뒤에가 마이너스 극이 돼야 되는데, 이 제품은 실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앞에 와 있고 플러스 극이 뒷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에서는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커플링 카패시터의 역할이 전압 변동률을 허용을 해서 특정 주파수를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성이죠. 극성이 있는 카패시터를 반대로 연결하면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기적인 충돌 때문에 회로의 정상적인 작동을 또 방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극성이 있는 카패시터는 특정 방향으로만 전류를 통과를 시킵니다. 극성을 반대로 하면 사실 동작을 안 해야 되거든요. 소리가 난다는 게 참 신기한데, 일단 이거는 보드에 있는 10 마이크로패럿 무극성 카패시터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무극성 카패시터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음성 신호의 왜곡을 갖다가 최소로 하고 정확한 전달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저주파에서 그 극성이 있는 카패시터보다 특성이 더 우수해진다고 합니다. 니치콘 ES의 10 마이크로패럿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부품이 없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부품은 22 마이크로패럿의 50V 내압을 가진 카패시터를 사용을 했고요. 이 카패시터를 음극끼리 엮었고요. 그리고 직렬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22 마이크로패럿이니까 이론상 11 마이크로패럿이 되겠죠. 리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0.1 마이크로패럿 필링 카패시터를 병렬로 다시 연결을 했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리드도 길고 해서 작업성이 좋아서 저는 이렇게 최근에 많이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카패시턴스를 제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뭐 간단한 LCR 미터인데 이걸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LCR 미터에 카패시터를 넣고요. 그 전에 측정하기 전에 반드시 방전을 하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테스터가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용량 체크 정도는 되니까
용량이 10.13 마이크로페럿이네요. 자, 한 개 더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더 제작을 했고요. 역시 10.15 마이크로페럿이 나오네요. 그럼 크기도 작아서 쉽게 대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회로를 보면 오리지널 회로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2SC 5200 같은 경우에는 NPN 트랜지스터인데 보통 2SA 1943이라는 PNP 트랜지스터와 컴플리멘터리라고 해서 이 같은 한 조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FM 711 같은 경우에는 NPN 트랜지스터 2SC 5200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한쪽 채널은 2SA 1943이 연결돼야 되는데 두 개가 한 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다른 앰프들하고는 출력 방식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이 NPN 트랜지스터와 PNP 트랜지스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기기가 오리지널 기계가 이 회로도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DIYaudio.com이라는 데서 회로도를 참조하려고 받았거든요. 기존 이 회로도 그렇지만 이 회로하고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그 사이트에 보면 수정된 회로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FM711 회로를 레퍼런스로 해서 수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빼냈습니다. 제거를 했습니다. 보시면 막힌 게 있는 게 63V 220 마이크로페럿 그리고 10 마이크로페럿 바이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63V 22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품 교체를 했습니다. 커플링을 교체하는 김에 그냥 같이 교체를 했고요. 굳이 교체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DIY 하는 맛이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 보드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는 게 이 커플링 단이었습니다. 이 커플링 단을 바꾸게 되면 아마 소리도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인데 왜 전해를 기존 설계 역량하고 다르게 그리고 반대로 실장을 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자의 실수인지 보드의 마킹은 또 방향이 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조금 실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제품 구매하게 되신다면 이 트로이달 트랜스가 300W급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일되는 가격에 한 20불 정도 싸게 샀습니다. 한 150불인데 한 130불대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재밌는 게 뭐였냐면 이 보드의 가격이 세일 기간에는 40불, 50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불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완제품을 좀 팔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 개 20불씩 하더라도
뭐 2개 해서 한 50불 정도 되고요. 이 트랜스만 구하더라도 또 한 50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싱까지 한다면 뭐 완제품 가격이나 이 조립을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저는 완제품을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손재주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커플링도 좀 바꿔가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커플링을 바꾸고 난 다음에 또 소리를 녹음을 해서 또 올려두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음악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